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미국 시장이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었는데 지표 발표 나오면서 또 하락했어요.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 지수가 결국은 발표됐습니다. 네. 물론 일부에서는 이제 9%가 넘을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었는데요. 8.6 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8.5, 8.6이니까 예상보다 뭐 0.1%포인트 높았기 때문에 그나마 안도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쭉 올라가긴 올라갔었죠. 그래서 나스닥이 오늘 3일 만에 좀 반등을 하면서 장중한테 2%까지 올라갔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은 3대 지수가 모두 일단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하면서 결국은 마이너스 0.2, 0.4 정도까지 오늘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이틀간의 흐름인데요. 그래서 오늘 거의 반등을 했었거든요. 중간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수준인데요. 결국 다시 다 제자리를 다 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역시 어떤 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기술주 하락이 오늘 분명히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유가 좀 반등했습니다. 에너지, 소재, 유틸리티 등이 일단 반등에 일단 성공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가장 큰 관심인데 이 부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하튼 41년, 42년 만에 최고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1980년대 초반 12%, 14% 이 수준이거든요. 이때가 딱 언제냐면 이제 오일 쇼크 때. 네네. 그러니까 오일 쇼크 1차, 2차 때인데요. 그때는 진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아주 어렸을 텐데 아주 기억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뉴스에서 발표를 합니다. 네. 오늘부터 주유소값, 기름값 오른다. 내일부터 오른다 그러면 그냥 동네 차들이 다 나옵니다. 그 전날 밤에요. 네, 미리 합니다. 내일부터 하니까 주유소는 문 닫고 막 네네. 도망가고 이런 거 하는 거죠. 내일부터 하면 비싸게 받으니까. 아니, 그런 것들이 현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때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뭐 요즘부터 그런 게 없죠. 예전에는 물건도 좀 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재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맞아요. 워낙 물가 올라가 보니까 엄청 모든 걸 사두는 사람들이 네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인이 있었는데 네. 그 집안 분이 한 분인데 속옷을 막 사둡니다. 그 가족들이 좀 많았어요 그 집에. 네네. 그 속옷을 몇 년치를 사도. 왜냐면 그런 모든 것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전절이거든요. 네네. 제 기억에는요. 그러니까 그 이후 정도면니까 좀 엄청나게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죠. 가장 금요하게 나왔던 것이 앞선 코드에 나왔지만 결국 중고차 가격이죠. 네.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비싸다는 거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게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어저께 그런 뉴스 가끔 보지만 카플레이션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좋아하시면 계시겠지만 테슬라의 모델 Y 같은 거가 일주일에 2번 올렸잖아요, 가격을. 네. 그래서 500만원에서 네네. 1000만 원 올려놨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 사신 분 아마 지금 팔아도 모르겠습니다. 중고차 시대는 모르겠지만 그 판매 가격 자체가 한 1,500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모든 것이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 딱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가격 결정력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겁니다. 요즘 이제 전기차만 보면 여러분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네네. 전기차의 가격을 팍팍 올리는 것은 전 세계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말고 뭐 유럽의 좋은 차들 메이커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기차 이렇게 많이 안 올랐거나 오히려 테슬라보다 훨씬 싸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가격 결정을 갖고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되겠고요. 이 그림부터 보여드리면 이 그림은 1년 전 대비 얼마만큼 올라가는 건데 역시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네. 기름값이 한 거의 50% 오른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고차입니다. 중고차 35%.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꺾였다고 하지만 중고차 많이 올라간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전기값 그리고 음식값 이런 것들, 의류 그리고 이런 거 다 올라갔고요. 그걸 이제 그다음 그림까지 준비됐으면 추이를 보겠습니다. 추이 이거는 똑같은 거를 이제 전년 대비 한 번에 그린 거고 절대치고 이거는 추이거든요. 처음에는 막 내려갔다 올라간 것이 기름값이죠. 기름값은 마이너스 갔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마이너스 갔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요. 이게 올라갔다가 지금 유가는 약간 좀 진정되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다시 지난 3월까지 보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앞선 코드에 나왔지만 중고차가 약간 좀 멈칫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큰 걱정은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고 그에 따라 연쇄작용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식당도 오르고 다 오를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 물가는 아마 먹거리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이제 피크아웃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 얘기하기엔 좀 이른 시기일까요? 뭐 그런 얘기는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실제로 8.6, 8.5 이렇게 나왔을 때 보면 예상보다 0.1%포인트 위다 보니까 이거 좀 안정돼 있다. 슬로우할 수 있다라는 주장들은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거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오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금리는 10년물은 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초반에는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초반은 무려 2.83까지 갔었습니다. 2.83, 84 이렇게 가면 말씀드렸던 대로 실질 금리가 플러스 되는 겁니다. 지금 10년 기대 그 인플레이션율이 2.9% 조금 아래 얹어 있거든요. 2.89, 2.90이기 때문에 거의 붙는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다만 막판에 보면 다시 2.72 수준으로 어제도 소폭 하락했고요. 유가도 오늘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상해가 약간 그 락다운하는 것을 약간 좀 완화시켰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겠고요. 이제 문제는 금값이랑 특히 미국 달러인데요. 미국 달러는 지금 8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올라가는 것은 여전히 시장에서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된 전후로의 시장 반응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댓글창에서도 보니까 자기 전엔 상승하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하락했네. 이런 반응들 많거든요. 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났을까요? 일찍 주무셨으면 아무것도 모르실 텐데 이제 시장을 보셨으니까 네. 이런 거 되겠죠. 그만큼 시장은 이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을 보면서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댓글창에서 그렇게 쓰셨다 그러면 아마 당혹스러우시겠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플러스가 많이 제법 났다가 네네. 흘러내리고 다시 막판에 약간 하락폭이 약간 만회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해석의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0.1%포인트 정도 더 올랐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유가는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 뭔가 좀 진정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블랙락의 미국 투자 전략 대표는 이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피크를 치고 있다. 내지는 피크에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하면서 상당히 또 기대감을 피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보면 이제 좀 길게 보면 사도 되겠거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시장에 가장 뭐랄까 정확하고 객관적이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바로 이분 같습니다. 브레이너드 같아요. 네. 이분이 이제 상원에 이제 인준에 이제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부의장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낮추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는 겁니다. 연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서는 소비도 결국 위축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은 단지 주가에 좀 내려가는 요인이 되겠죠. 대체대체 부축도 더 적극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튼 스쿨의 제레미 슬게일 교수입니다. 제레미 슬게일 교수는 아시다시피 워낙 이제 시장을 미국 중심으로 보는 분이죠. 미국의 기업의 성장성은 계속된다. 그리고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인플레이션 나더라도 주식 팔려고 뭘 하겠냐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래도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는 믿음은 영원 계속되는 분이라고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분은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당분간 이어질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작년 봄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 봄부터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되고 있는데 연준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오늘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25bp 결국 올린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50bp를 계속 올려야 된다. 이분은 최소한 50bp를 수개월 동안에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어저께 일부 월가에서는 75bp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이게 75bp면 좀 깜짝 놀랄 일이죠. 2000년 이후에 지금 50bp 올린 적도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50bp 올린다는 75bp도 상당히 과격한 얘기고 현실성은 떨어지겠으나 결국은 대부분의 시각이 지금 50bp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두세 차례. 그래서 지금 점도표 보면 올해 남은 기간 9번을 올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단계보다 9단계니까 회인이 6번밖에 없는데 9번을 올리려면 50pp를 계속 올리든지 그냥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는 임시회의라도 열어야 된다는 네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를 빨리 올리면서 빨리 3에서 3.5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분은 작년 여름 봄부터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역시 가장 이럴 때마다 목소리 크게 나온 사람이 오늘 또 역시 인터뷰를 나섰죠. 제프리 군드라우 더블라인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보면 2023년에 이제 대재앙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재앙이 온다는 건데
이분은 뭐 자주 그런 얘기를 하지만 네. 이분의 얘기는 1999년, 2000년 소위 닷컴 버블이 꺼지는 시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닷컴 버블이 꺼지는 시기와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1999년 4분기, 22년 전, 23년 전 상황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10년물과 2년물이 역전돼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리세션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대부분 이제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분은 지금 이제 리세션에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올해는 아니라는 걸 다 알죠. 왜냐하면 바로 그런다는 게 아니라 통상 15개에서 18개월 후에 갔기 때문에 이분은 내년에 리세션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이 지금 너무나 많이 유가도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제 대재앙 수준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보면 채권 투자를 이분이 많이 하는데 채권도 네네. 올해 지금 완전히 수익이 좀 크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채권 하면 15% 떨어진 게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분도 하나 뭐 주식이랑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발표된 8.5 이런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가 이제 피크를 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연말에 갑자기 3, 4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 가도 결국 6%라는 거죠. 피크는 쳤지만 6%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올해 내내 결국 물가 압박은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지표가 나올 때 사실 저는 더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리니까 더 헷갈려요, 사실. 이런 그 엇갈리는 의견들을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네네. 주식 시장에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 다양한 시각이 동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팩트는 없죠. 완벽한 해석에 다를 뿐이고 주가에 대한 전망 자체는 누구 하나 정확하게 시간과 가격을 알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주가를 정확히 안다. 예를 들어서 5분 후, 10분 후, 심지어 1분 후에라도 가격을 정확히 알면 그건 완벽한 주가에 대한 조작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주시장이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이유거든요. 네. 아무도 공평한 시장에서 누구나 다 자유로운 생각, 물론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인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네. 누구나 다 애플이 좋다고 생각하면 애플의 주식이 어떻게 거래가 되겠습니까? 천정부지로 올라서 아무도 팔 수가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시장은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한 모든 자료, 뉴스를 갖고 나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방이 보면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저희가 해드린 것도 다양한 시각은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이 잘 판단하셔갖고 네네. 장기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나마 확률이 높은 것은 한국 주식은 미국 주식인 간에 뭔가 확률이 높은 쪽에 가고 확률이 높은 쪽에 투자하는 건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 감히 도움을 드린다 그러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는 답이 없을 것이다. 네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보면서 판단이 쉽지 않은데 아까 어떤 댓글 쓰신 분마다 말씀대로 1, 2% 올라갔는데 떨어졌잖아요. 네네. 계속 보고 있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 혹시 사셨으면 물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속상한 현실이기 때문에 길게 보고 본인이 잘 알고 익숙한 거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하게 돈을 방법은 절대 아니지만 상당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나마 확률이 높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주요 종목들이 어땠을지 한번 볼까요? 네, 주요 종목들은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약간 엇갈렸습니다. 최근에 같이 조금씩 떨어졌는데요. 오늘은 애플이 좀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폭 내렸습니다. 기술주의 대표 주자는 딱 엔비디아랑 테슬라를 보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 테슬라는 특히 테슬라도 마찬가지 엔비디아도 계속 확장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테슬라가 보유 현금도 꽤 있지만 가장 많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쪽입니다. 네. 특히 테슬라는 계속해서 자금을 갖고 와서 무슨 자기 돈을 갖건 차입을 간 거네 돈을 갖고 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거든요. 투자를 해야지 자동차를 팔리는 거죠.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아직 생산 캐파가 다른 곳에 비해서 형편없거든요. 그렇죠. 쉽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웬만한 기업들이 200만 대, 300만 대가 아니라 500만 대, 1000만 대 그런 세제를 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500만 대 정도는 돼야지 뭔가 좀 큰 메이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아직
올해 내년 해봤자 200만 대 되는 네네. 거거든요. 다 풀로 캐퍼 지금 현재 있는 걸 돌아가봤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금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꿈을 꾸는 세상을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전 세계 AI 시장 1%를 갖고 가려면 지금의 캐퍼 갖고 안 되거든요.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자금의 수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의 문제에 가장 민감한 것이 이들 두 기업이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테슬라는 오늘 그렇지만 주가는 엇갈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유가 좀 반등하면서 엑선모빌과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2%와 3% 수준 올렸습니다. 또 기타 특징주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룰루레몬이 한 2% 올라갔는데 진짜 저는 이런 것들 볼 때마다 미국의 그런 큰 해외 유명 기업들이 할 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룰루레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쉽게 해서 리셀러 시장 있지 않습니까? 리셀러 시장은 여러분들 A라는 물건을 갖고 있으면 중고품 명품 같은 사이트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리셀러 시장을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룰레몬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직접 하겠다는 거라서 리셀러 시장을 하고 있고요. 그걸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입던 옷, 제가 좀 식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갖고 가는 겁니다. 갖고 가면 이제 상태를 봐겠죠. 그래서 그들 말로는 like you라고 합니다. 여러분 BMW나 이런 거 하면 중고차 인증 프로그램이죠. 딱 그런 있어요, 겁니다. 있어요. 그래서 like you 상태에 갖고 오는 걸 사주는데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상품권을 줍니다. 쉽게 해서. 그거를 이제 딱 또 포장하고 예쁘게 갖고 파는 거죠. 그런 거를 트레이딩과 리셀러 시장은 오늘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곧 미국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북미부터요. 오늘 한 2.0% 올라갔고요. 시티그룹에서는 오늘 치폴레를 매수 의견 냈는데요. 기술주와 반대 있는 것이 지금은 서비스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레스토랑 기업들 하면 볼만할 겁니다. 오늘 다른 레스토랑 이런 것들도 3%, 2, 3% 올라가는 것들이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코카콜라 이런 것들은 뭐 아무 상관이 없죠. 지금 계속 오늘도 마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렇죠. 사상치 효과를 갖고요.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 이거 초콜릿 끊기 쉽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잖아요. 네네. 허쉬가 요즘 또 무섭게 달리고 있거든요. 네. 허쉬도 사상치 효과고요. 이게 뉴코 같은 경우가 진짜 흥미롭습니다. 이게 뉴코는 이제 철강 회사인데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거든요. 네. 경기 민감주의 대표주가 지금 사상체가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술주와 반대되는 쪽에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실적 시즌에 대한 대비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번 실적 시즌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핵심 키워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전망은 컨센서스는 4.5%입니다. 4.5%란 건 전년 동기 대비인데 상당히 낮은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간으로 한 40%, 47%인가 이게 늘어났을 겁니다. 물론 기저효과가 하더라도 이 4.7%란 건 엄청 낮아진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2020년 4분기 최저 수준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작년 그러니까 그 12월 말 기준 대비요. 최근 3개월 조금 지난 동안에 눈높이가 계속 낮아졌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1분기 계속 낮아졌고요. 2분기도 조금 낮아진 반면에 3분기와 4분기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반기 1분기, 2분기에는 눈높이가 낮아져 있지만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보면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 시각이 맞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4.5%지만 과거에 보면 10개 중에 8개는 그거보다 맞춥니다. 그걸 더 이상 상회하겠고요. 평균 한 10% 정도, 정확히는 한 8.9%가 이익을 상회합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과 약간 다른 건데. 그래서 그걸 비교하면 1년 발표는 이렇게 나갔지만 뚜껑을 열리고 나중 확인되면 결국은 10% 이상 이익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죠. 다만 중요한 것은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지금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기대 있는 것은 에너지 정도 일부 제외하고 빅테크 일부 제외하기는 지금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금만 맞추거나 하면 주가는 또 반등할 수 있는 계기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연간으로는 연간 주당이익은 조금이라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 다음 거를 보여주시면 올해 연말 S&P 500 주당이익이 한 228달러 수준 네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 그러네요.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여러분들에도 좋은 날이 올 수 있으니까요. 주식 투자하실 때 항상 시야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7시 30분에는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월가워즈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 7시 30분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라이브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